안녕하세요. 여행사 복귀를 기다리는 굴삭기 운전하는 임업 후계자 정초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내가 몇 년 후 기산촌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기산촌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산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굴삭기와 그리고 기산촌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굴삭기 진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기산촌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얼마 정도 돈을 준비하나요? 세 번째, 산은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나요? 네 번째, 귀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질문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산촌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돈이 들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겠습니다. 기산촌을, 그리고 또 기산촌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영상이 내년에 갱년관리사를 지을 장소입니다. 지금 갱년관리사를 어느 쪽에 지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소가 가장 저희 임야의 가장 중앙이고, 그리고 넓은 곳이고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라서 이곳에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굴삭기 진입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을 제가 올렸습니다. 아마 그 영상들을 살펴보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돈을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까 입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나한테 가진 돈이 얼마 있으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용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게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해보시죠. 여기서 잠깐, 이번에 구입한 06 아시죠? 한 400만원 주고 싹 수리했더니 파워도 장난이 아니고 엔진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최소 요금일대의 경우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최저 경비. 최저로 들어갔을 때, 일단은, 임야는 3천만원. 이렇게 이제 임야 구입을 3천만원 잡아놓은 것은 별도로 잡아놨는데, 이건 변수가 많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산촌을 하려면, 최소 1,500평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정도는 있어야, 1,500평, 2,000평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임야가 아무리 산골이라도, 그리고 최소한 맹지가 아닌 곳은 3천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 금액은 디펜스 하지만 어쨌든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갱년관리사, 산림갱년관리사는 있어야 됩니다. 산림갱년관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산림갱년관리사는, 이거는 최소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놔도 1,000만원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이것도 1,000만원 들 수밖에 없는 게, 컨테이너 250만원짜리 이런 거 그냥 갖다 놔도,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임업 후계자 돼서 정부 지원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줄여도 이거 이상 줄일 방법은 없다, 이거 이하로 줄일 방법은 없다, 그래 1,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차량은 포기했습니다. 안 가져가는 걸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장비라고, 산에 들어가면 우리는 납부터 시작해서 삽, 깽이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기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 장비가 뭐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지 않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 잡아놨고, 사실은 보조하우스는 보통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산에다가 갱년관리사 외에 근처에 하우스 같은 걸 지어 놓는데, 이것도 없앴습니다. 최저 경비니까. 최저로 얼마 있을 때 이 돈 없으면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로 예비비로 이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뭐 분명히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가 뭐 많은 분들하고 통화도 해봤고, 또 먼저 가신 분들도 이야기 해봤고, 또 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내가 기산촌 할 때, 그때 초기에 바로 한 달, 두 달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3,000만 원. 그리고 이제 월 생활비 최저로 맞췄습니다. 오케이. 전기하고 전화, 통신, 10만 원. 이거 잡아야 되겠죠. 이 정도는. 그리고 부식비 27만 원. 이것도 근거를 어디 뒀냐면, 한 끼에 3,000원 정도 비용을 줬습니다. 한 끼에 3,000원 정도면은, 한 끼에 3,000원 정도면은 하루에 3끼고, 그래서 3, 3만 9, 30일, 3, 9, 27. 그래서 30일에 27만 원. 이거 가지고 살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살 수는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주유비 생략. 이거는, 그리고 기타 경비, 뭔지는 몰라도, 20만 원 정도로 기타 경비가 어떤 형태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57만 원으로 잡았을 때, 곱하기 12, 이거는 숫자입니다. 12, 이거는 1년, 숫자, 1년, 하면, 1년에 얼마? 684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10년 경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10년은 생각해야 됩니다. 10년을 생각하게 되면 6,84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1억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1억이 있어야만이 정말 겨우, 왜냐면 이건 뭐 가서 돈을 번다 이런 게 별개의 문제라서, 사실은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수익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산할 때 수익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최소 비용입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 이렇게 예산을 잡아봤고, 자, 다음은 보통의 경우,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경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제 주관이 들어갔겠죠. 여기서는 이제 일반 보통 경우. 자, 임야 구입비를 1억은 예산을 해야 됩니다. 임야 구입은 1억. 이제 이게 보통 좀 산골 같은 경우 평당, 지금 거래가 평당 10,000원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서 보통 거래가, 그럼 10,000평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 또 평수가 좀 작으면은 좀 위치가 좋고 도로가 가깝고 계곡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거의 경사가 덜하고, 하여튼 임야 구입 조건에 관한 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고, 기존에 만든 것도 있지만 새로 만들 겁니다. 어떤 곳에 임야를 사는 것이 좋은가, 일단 그 생략하고 지금 가격만 볼게요. 자, 그리고 경영관리사를 짓는데 보통 경우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많은 곳에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집을 짓고, 그리고 정화조를 놓고, 화장실 정화조 놓고, 전기 놓고, 기타 기반 시설을 하고 하는데 3,000만 원 돼야 크게, 이렇게 3,0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예산은 잡아야 된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그리고 산에 가면은 산에 전용 차량이 있어야 된다. 보통 사륜이라든가 아니면 트럭이 있어야 됩니다. 승용차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 트럭을 구입을 따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 장비 구입하는데 여기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000평 정도 땅을 5,000평 이상에서 10,000평 정도, 이 정도 땅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도 장비가 없이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트랙터가 됐든, 아니면은 미니 굴삭기가 됐든, 아니면은 기타 농기구들, 기타 등등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하우스, 보통 비닐하우스 하나 짓고 크게 좀
뭐 말리고 하기 위해서 그 짓는데 준비하는 비용이, 보조하우스 비용이 그것도 필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놨습니다. 그게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 1,000만원. 그래서 이게 이제 1억입니다. 1억. 초기에 들어갈 비용이 임야 구입비 빼고 1억. 만약 임야 구입비를 1억 잡는다면 이거는 이제 2억을 잡아야 되겠죠. 돈이 생각보다 돈 없는 사람 산에 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디펜스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월 생활비 한번 볼게요. 월 생활비는 전기, 전화, 통신, 보험 등에서 이거는 25만원 평균. 이거 뭐 보통 저희 나라 보통 평균. 그러니까 뜬 내려가더라 뭐 이게 혼자 내려가든 2명 내려간 사람 정도의 기준, 이 정도 요금이 최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 비용, 그러니까 일반의 경우 최소 비용을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지만. 그리고 부식 비용은 45만원 한 달에. 이거는 하루에 한 끼에 5,000원씩 제가 부식 계산해서 5, 3, 15. 15,000원 곱하기 30 하니까 45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주유비 차가 있으니까 기름값이 기본적으로 장비와 이런 것들의 기름값이 20만원 정도로 최소 들어갑니다. 시골에서. 이것도 최저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20만원. 이건 늘 예비비로 해서. 그래서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110만원. 그래서 12달 하면 1,300만원. 그래서 이거는 10년 계산하면 1억 3천. 그 총 합쳐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죠. 3억 3천이니까. 이게 10년 버티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10년을 이야기했냐 하면, 갱년 계획서라고 아직 지금 이모 후계자 되신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때도 갱년 계획서라고, 산림갱년 계획서라고 한 걸 냅니다. 그게 10년 단위로 계획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최소 10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비용을 뽑아 봤습니다. 좀 지루하나요? 이번에는 중상, 좀 결정 안 보이네요. 좀 돈의 여유가 있다. 나는 뭐 중상이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느냐. 볼게요. 일단 임야 구입비로 한 3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10,000평에서 30,000평 사이,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넓은 땅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도심의 근처 같은 경우는 좀 좁지만 좀 뭐 팽팽하면서 조건이 좋은 산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경영관리사의 예산을 한 8,000만원 정도 잡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8,000만원 정도 주면은 일반 살림을 살 수 있는 주택 정도. 보통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경영관리사는 경영관리사지만 일반 주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아서 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좋은 집을 짓겠죠. 그리고 차량도 새 차든지 아니면은 사륜이 되는 이런 차를 구입해서 좀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게 좋고, 넓은 땅이니까 보통. 그리고 기본 장비 구입비도 3,000만원. 여기는 중고 굴삭기 한 개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보조하우스, 이건 비닐하우스, 보조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이야기합니다. 보통, 비닐하우스 이런 큰 동이 없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어떤 엔트리든 거기에서 뭔가를 갖다 하우스를 지놓고 거기다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 2,000만원. 여튼 전기가 들어오면은 어떤 엔트리든 기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뭐가 필요합니다. 여튼 기타 비용은 2,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플러스 하면은 이게 4,800이네요. 4,800. 4억 8천, 4억 8천. 4억 8천이 있고, 그리고 월 생활비도 전기, 전화, 통신, 보험 50만원. 다른 것도 좀 여유가 있죠. 앞에 분들보다. 그리고 부식비용 63만원. 이것은 한 끼당 7,000원씩 계산한 겁니다. 3,000원 21 곱하기 30 해서 63만원. 그리고 주유비는 아무래도 장비들이 좀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늘리고, 기타 경비도 40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30만원의 지출이, 193만원의 지출이 필요하고, 그 12달로 곱하면 2,300만원. 그래서 2,300만 플러스 4,800도 하면, 2,300 하면은, 10년 하면은 2억 3천, 2억 3천 4,800 하면은 한 약 7억 정도. 말이 빠르나? 모르겠네요. 자, 약 7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이 전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기산촌을 하는 여기에 전제는 자유를 얻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그리고 특별한 나는 소동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나무를 심는다. 전체 산에 난 만평에 호두나무를 심으려면 호두나무는 10년 후에 소득 활동이 발생합니다. 10년까지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죠.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10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내가 호두나무를 가꾸면 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큰 땅에다가 15억 정도의 최소 비용이 있어야 되고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이 7억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년이라는 이유는 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가 10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야만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년으로 제가 임의로 잡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길어졌어요. 돈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원래는 오늘 이 영상에 기산촌시 준비해야 될 것, 예를 들어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받아야 될 교육, 정부 지원금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땅 어떻게 구입할지에 대해서 어떤 땅을 구입해야 되는가, 여기 두 가지 좀 추가로 이야기해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이 영상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여기서 멈추고 다음 영상 한 번 더 올릴게요. 어쩔 수 없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 구입하는 방법하고 그 좀 재미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기산촌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자격증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행사 복귀를 기다리는 굴삭기 운전하는 임업 후계자 정처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